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인물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분은 세 다리 네 다리를 넘어 엽기적이다 라고 하태경 의원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어제 TV에 나와가지고 새누리당이 만약에 자신을 출당시키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자기를 출당 못 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사고의 틀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랬는데 일단 이분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대선 하루 전날 2007년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고 북한에 가서 한국 대선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수적인지, 또 2011년에는 일본의 잡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천안함 폭침도 아니고 침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 보수 쪽에 여러가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한라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신경을 굉장히 더 긁었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고의 틀이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의문이고요. 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팩스로 입당한 건 뭐 이해갑니다. 팩스로 입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비도 냈는데, 그런데 야당 후보의 야당의 선거 관련 행사에 가가지고 또 참여해서 참석을 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새누리당 입당을 해놓고 새정연회 행사에, 정치 행사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 후배가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갖고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설명한 뒤 후보를 격려하고 끝냈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보수가 아니죠. 뭐 비판했겠습니까? 국정 철학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새누리당이 팩스로 입당해놓고 기장군 선거에, 그러니까 12.8입니까?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새정연 후보를 지지해서 해당 행위를 해서 오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당에 아마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자, 새누리당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1시에 연다는데요. 출당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 김만복 전 원장이 새누리당에서 충성행위를 해서 이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팩스로 입당하고 그 다음에 당비를 2달 동안 내는 동안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당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반에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이분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느냐고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하고 다른 몇 사람도 했죠. 그러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뭔 정치가 이렇게 막장이냐, 엽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징계를 하고 출당시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정원장쯤 되고 이분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당시에 중앙정보부로 들어가서 서울대를 출입하면서 국정원 직원이에요.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국정원 간부는 이분이 서울대에서 당시에 중앙정보부로 가자 해서 자기를 취직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거치면서 내부 직원으로서 한마디로 뼈가 굵어가지고 국정원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장들은 보면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갔고요.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별로 국정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국정원장까지 간 사람은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 처음일 거라 봅니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새누리당의 팩스로 입당하고 당비를 내었을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깊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다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무 생각이 없었죠. 아, 김만복이 땡겨다 놓으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또 나름대로 거물급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도저히 상식이 아니다. 해도 이건 너무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이 되니까 이제사 이분이 이제 출당시키면 무소속으로 하겠다. 본인은 보수의 틀을 갖췄다. 사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직 국정원장은 앞으로 정치를 첨예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정말 이 전직 국정원장은 자신이 재임 중에 듣고 보고 행사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자크를 잠궈야 됩니다. 근데 이분처럼요. 참지를 못하고 온 사방에 선거 있는 전에면 매년 4년마다 매번 언론에 등장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빚는 분이며 새누리당 입당이 가능했다라는 것과 또 새누리당이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찬성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새누리당은 무슨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김만복보다 더 막장인 게요. 새누리당이 처음에 이분의 입당을 환영한다는 투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180도 돌변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에서요. 아무 정신이 없기는 김만복이나 새누리당 지도부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이제 고소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박주신과 관련되는 문제를 본질보다는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이 국민들의 가십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에 이 총선 직전에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에 대해서 비판이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검정에 입군한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임기 한 두세 달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주신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듭짓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렸고 결국 그런 어떤 문제들은 당시에 박원순과 안철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선거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방송인으로서 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으로 살면서 일종의 폴리테이너, 엔터테이너로서 입장이 더 강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런 스캔들로 또 더 유명해졌죠. 이런 부분이 강용석 의원의 이 특징이고요. 강용석 전 의원의 특징이고,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과 법정 소송을 박주신 문제를 가지고 벌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즉 그 서강이라고 부르는 분의 변호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7이 그룹이 지금 이 박주신 이 백력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변호인으로서 한 2달 전에 본인이 문해가지고 됐죠. 한 달 전쯤 됐죠. 그런데 이 다른 변호사들, 예를 들어서 무슨 차기한 변호사나 뭐 김기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강용석 변호사만 저렇게 고소한 부분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이 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즉 박주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황당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이 언론에 이름이 등장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일종의 언론 집착증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 아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주신의 지금 이 소송에 있어서 쟁점은 뭐냐? 내년 2월에 재판부가 박주신이 와서 정인으로 출석을 해라. 그리고 그 전까지 송달이 잘 되도록 하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부분들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강용석을 박원순이 고소했다. 과거의 전력으로 봐서 두 사람 사이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강용석이 마치 전체 변호인을 전체 이쪽에 이 박원순 시장의 대책점에 서 있는 그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용석 한 명이 만약에 문제가 틀렸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가 잘못 짚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이 왜 강용석만을 고소했을까? 전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 시장이 최근 이 아들의 병력비리, 그 다음에 뭐 별것을, 또 부친의 친일설 등 가족에게 관한 이 루머가 유포되는 데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시정을 잘하면 대부분의 국민도 이런 공격을 엄해로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이런 이 별것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조금만 취재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들 병력 문제도 그렇고 자기 부친에 대해서도 보국대에 걸려가 누굴 동원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일제 앞잡이였으면 돈이라도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본인은 송아지 판돈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참고 있을라 했는데 수준을 넘어서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 모든 자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강용석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현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